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예상이 됐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10월 10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나오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지금 그 얘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갈등이 심해질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이낙연이 보였던 행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이낙연 후보였죠. 그런데 그랬던 이낙연 후보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청와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자마자 바뀌었던 건데요. 청와대는 앞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낙연은 돌변했죠. 뿐만 아니라 이낙연 측에서는 최초 지시자가 누구냐가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사실상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낙연 측이 마치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바로 그거를 받아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친문 세력, 즉 문재인 대통령이 내재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낙연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까지도 했죠. 결정적 제보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장동과 관련돼서 숱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제보들 중에는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저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상대 후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이 모든 것들이 10월 7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경선을 3일 정도 앞두고 저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원팀이라고 하는 거, 이낙연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건 물 건너갔다, 금방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10일 예상이 됐던 것처럼 마지막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낙연한테 가까이 가서 포옹까지 했었는데요. 뭔가 포옹하는 게 힘이 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정작 이낙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면서 늘 차분한 마음,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으면 마지막 경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다 라는 게 결정이 됐을 때 이낙연 측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낙연이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차분하게 기다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낙연 측에서 경선 불복을 한 겁니다. 그냥 불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정선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차분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측에서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다, 의도가 됐다면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일단 살펴보시죠. 마지막 경선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가 정세균이고 두 번째가 김두관입니다. 두 사람 전부 다 경선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 포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받았던 득표입니다. 정세균은 지금까지 23,000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김두관은 4,400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 받았다라고 하는 50.29%, 이게 정세균과 김두관 두 사람의 득표를 무효로 한 결과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최종적으로 50.29%를 득표했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겨서 사실상 턱걸이죠. 턱걸이로 넘겨가지고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딱 0.3%만 부족했더라도 49%가 돼서 과반을 못 넘겨서 이낙연 후보랑 결선을 치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그렇게 이재명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전체 모집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중간에 사퇴했던 정세균 그리고 김두관 두 사람의 득표가 27,000표 정도가 됐던 건데 그거를 무효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모집단이 줄어서 그거에 대한 효과로 이재명이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두관과 정세균 두 사람의 표를 합치게 된다면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낙연과 결선 투표를 치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중간에 사퇴했던 김두관, 정세균 두 사람의 표를 유효표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못 넘긴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러면 따져봐야
따져봐야 되는 게 그거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59조 1항에 따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뭔가 좀 이상하죠. 저 규정을 근거로 이낙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중간에 후보가 사퇴하면 그 사람이 받았던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낙연 측이 아니라 이재명 측에서 근거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무효 처리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정세균이가 사퇴한 게 언제냐? 9월 13일입니다. 김두관이가 사퇴했던 건 9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저 두 사람이 사퇴하기 전까지 받았던 표, 그 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27,000표 정도인데 그 표가 무효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 처리가 돼야 된다. 왜? 당헌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사퇴했던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효 처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퇴하기 전에 받았던 건 유효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60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이 받았던 23,000표, 김두관이 받았던 4,400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된 개표이기 때문에 60조 1항에 따라서 개표된 결과 모두를 합산한다라고 했으니 이 표도 당연히 유효표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당헌 당규 규정에 따르면은 이낙연 측에서 주장하는 게 전혀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측에서는 사실 끝까지 이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막판에 가가지고 역전이 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나타났었거든요. 실제로 마지막 경선이었던 서울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51.45%로 과반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3차 국민 선거인단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낙연이 62%나 득표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 이재명 1대1로 하게 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죠. 논란이 커지고 난 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추천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낙연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낙연 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니죠. 당헌 당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추천장을 줬다, 이걸로 지금 우리가 발표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당헌 당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돼야 돼. 그리고 이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의도를 했다면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고 의도를 안 했다면 착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이의 제기를 이유 없이 기각을 한다. 이거는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적인 기각인 것이고 사실상 부정선거라는 거죠. 의도를 했다면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또한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부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미 대장동 사건의 키맨이라고 하는 유동규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증언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TV 토론회를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저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당 지도부에서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을 통해서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쳤던 게 이미 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뭐 그렇게 내부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로서는 땡큐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